선생님이 일단 솔기가 뭔지부터 보여줄게요. 솔기는 천과 천을 이은 부분인데 선생님 옷으로 예를 들면은 어디 보자. 요거 지금 선생님 치맛자락인데 치마 끝부분 여기 이쪽 보면은 보이나요? 검해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밝혀보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어진 부분, 요 부분이 솔기예요. 그래서 솔기 뒤집어 보면은 요 부분 있죠? 요거 여기를 솔기, 여기가 솔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뜯어지게 되면은 구멍이 나겠죠? 그랬을 때 수선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여기가 뜯어져서 구멍이 났을 경우 우선 솔기를 수선하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느질 해버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바느질하면 여기 바느질한 자국이 그대로 이렇게 실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솔기를 수선할 때는 요 내가 입는 모양대로 겉모습? 겉천에다가 겉부분에다가 내가 입는 요 그대로 선생님 지금 이거 선생님 치마인데 여기다가 그대로 바느질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뒤집어서 요 안쪽에서 바느질을 해줘야 합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은 지금 치마에도 바느질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느질한 자국이 안에는 있는데 겉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안에서 바느질을 해야 겉에 내가 옷을 입었을 때 보이지가 않습니다. 솔기 수선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솔기를 수선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아까 보여준 선생님 옷 얘를 직접 뜯어서 연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을 활용해서 솔기를 수선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 바늘 어디로 뺐지? 실, 바늘, 그리고 요 가위도 필요하고요. 이 가위 없으면은 그냥 요 가위 써도 되죠. 이렇게 필요합니다. 시침핀이 있으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시침질을 안 해도 되니까 시침핀이 있으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침핀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해볼게요. 시침핀 빼고 실, 바늘, 가위, 실, 천. 자, 솔기 연습을 하는데 이거 우리 단추 연습도 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많이 썼겠죠? 여러분은 선생님은 이렇게 새 거로 남아있지만 그래서 천도 조금 적다는 가정하에서 연습을 할게요. 탁도 가위로 이 천 자를 때는 쪽가위 사용하면 잘 안 돼요. 진짜 가위 사용해야지 잘 돼요. 가위 중에서도 천 자를 때 이렇게 좋고 큰 가위 써야지 잘 됩니다. 어린이용 가위나 안전가위 같은 걸로 자르면 안 잘려요. 천이 요만큼밖에 없다는 가정하에 해볼게요. 자, 요 정도의 천은 여러분도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선생님 손바닥보다 작은 천이에요. 요 정도의 천으로 연습을 해볼 건데 소매라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 원래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어져야 하는 솔기인데 원통형으로 이어져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뜯어졌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뜯어졌다면 여기를 이렇게 이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어주겠습니다. 그럼 일단 얘를 잘 접어서 맞대고 이런 거 잘 접어서 맞대고 시침핀으로 하면 훨씬 편하다고 했죠? 시침핀으로 이렇게 내가 할 것대로 이렇게 꽂아놓고 바느질만 해주면 되니까 시침핀이 없는 상황도 우리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시침핀이 없는 상황이라 생각해서 바늘 꺼내고요. 바늘
선생님 자세가 지금 되게 어정쩡하게 서 있어서 막 다리가 떨리고 손이 떨리네. 자, 그리고 실도 꺼내볼게요. 시침지라는 실은 자기 원래 천이랑 비슷한 색깔로 하면은 나중에 그거 빼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색깔로 하면은 훨씬 편하답니다. 잘 풀어서 적당히, 내가 요 정도만 시침질 할 거니까 요 정도 천의 길이에 한 3배 정도 하면은 아주 넉넉하게 하기 편할 거예요. 천 길이에 3배 정도. 천 길이에 2배로 하면은 매듭 지을 때 아직 여러분은 숙련이 안 돼서 힘들 수 있어요. 천 길이에 3배로 하면은 편하답니다. 이렇게 바늘 귀에다가 실을 껴주세요. 이렇게 꼈어요. 한 줄로 매듭을 지어봅시다. 매듭 짓는 방법 다 기억하죠? 매듭 짓는 방법은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데 선생님이 보여준 영상대로 하는 게 가장 쉽고 편해요. 자, 매듭을 이렇게 지었으면은 시침질을 먼저 해볼게요. 우리 일단은 연습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 건데 우리 뜯어진 솔기 수선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를 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대로 바느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침질은 그러면 어디다 해야 될까? 여기 선에 그대로 해야 될까요? 뭐 그대로 해서 풀면서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 선에 그대로 하는 것보다 이 선보다 조금 아래에다가 하는 거를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래에다가 시침질을 해볼게요. 시침질은 큰 간격으로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꼭 일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삐뚤삐뚤해도 괜찮고 그냥 천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니까. 내가 선생님이 지금 더 삐뚤삐뚤할 수 있어요. 왜냐면 카메라 보고 하고 뭐야 왜 이렇게 했어. 선생님 지금 카메라 보고 하고 막 자세 좀 이상해가지고 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선생님 잘못한 거예요. 여기 일자로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시침질한 것도 매듭을 져줘야겠죠. 매듭 짓는 방법은 자기가 편한 대로. 근데 영상대로 하면 좀 더 편해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시침질이 완성이 됐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 여기 잘못됐다. 자, 시침질 완성이 됐으면 진짜 박음질을 해봐야겠죠? 여기 솔기 뜯어진 거 연결할 때는 바느질 할 때는 홈질보다는 박음질이야. 왜일까? 왜냐면 박음질은 홈질보다 튼튼하기 때문이죠. 솔기가 뜯어졌는데 수선을 해야 되는데 안 튼튼하게 수선하면 의미가 없겠죠? 튼튼하게 수선을 하기 위해서 박음질로 수선을 합니다. 그리고 수선을 할 때는 아까 선생님 치마 다시 보여줄게요. 선생님 치마 지금 검은색이죠? 검은색이고 실도 잘 안 보이지? 보이나? 실도 이렇게 검은색 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천의 색깔과 똑같거나 비슷한 색깔로 박음질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가장 티가 덜 나요. 근데 지금은 연습이고 선생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티나는 색깔의 실로 해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이 제일 잘 보인다. 다시 빨간색으로 할게요. 박음질을 할 때는 실을 얼마나 풀어야 되냐. 요만큼만 딱 풀면 안 되겠죠? 실이 여기서 들어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을 한 4배 정도, 요 천에 4배 해도 조금 널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넉넉하게 풀어주세요. 쓱 쓱
쪽가위 잘 드네. 바늘을 다시 꽂아줘야겠죠? 자, 바늘을 꽂았고요. 박음질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시작 매듭부터 지어야겠죠? 아까 시침질 할 때처럼 시작 매듭. 예쁘게 지어줬어요. 잘 보이나? 매듭. 그럼 박음질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박음질 시작은 어디서 해야 되지? 이 끝에서부터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박음질은 한 땀 앞으로 가서 시작을 할게요. 박음질 하는 방법은 다 알 테니까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뒤로 가야죠. 뒤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나오면 안 되고 여기로 나와야 되죠? 앞쪽으로. 그리고 다시 여기서 앞으로 가나? 안 되죠? 뒤로 가야 되죠?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오고. 지금 선생님 되게 삐뚤삐뚤하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자로 해야 돼요, 여러분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오고. 빠르게 해볼게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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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면 보면서 하니까 되게 힘드네.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유튜버들에 대한 대단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영상이 찍고 편집하는 게 정말 힘들어. 자,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오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오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오고. 원래 시침질 매듭이 뒤로 가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물었다. 마지막 다시 뒤로 가서 뒤쪽에서 매듭. 마무리 매듭, 끝 매듭까지 딱 지으면 완성. 쪽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아이고. 자, 보면은 이렇게 박음질 다시 한번 관찰해보면은 뒤쪽은 이렇게 막 엉망진창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앞은 이렇게 돼 있죠. 너무 삐뚤삐뚤해. 화면 보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그러면 시침질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시침질 선을 쪽가위로 이렇게 쑥 빼면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 튀어나온 실밥 같은 것도 이걸 이렇게 뜯으면은 한없이 면이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실밥은 쪽가위로 잘 잘라주면 돼요.
이 쪽가위가 되게 날카로워요. 실 자르고 면 자르야 되는 거니까 손 조심하세요. 자, 잘랐으면 끝! 완성일까?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지금 내 치마 계속 보여준다. 내 치마 요거처럼 뒤집어진 상태인 거죠? 뒤집어진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다시 이렇게 입는 방향대로 뒤집어 줘야겠죠? 솔기가 완성됐으니 쏙쏙쏙쏙 뒤집어 봅시다. 이렇게 뒤집어 창이 작아서 뒤집기가 힘드네. 뒤집어 보면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보여줄게요. 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매라고 생각하면 되지? 여기 요렇게 몸통 있고 소매. 자, 되면은 여기 보면은 요 안쪽에는 요렇게 박음질한 선이, 술기를 수선한 선이 다 보이는데 바깥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돼요. 지금 선생님이 티나는 색깔, 빨간색 실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쫙 펼쳐보면 이렇게 실이 보이는데 얘를 하얀색으로 하면은 잘 보이지 않게 되겠죠? 실제로 만든 옷도 한번 볼게요. 네, 치마. 자, 여기가 지금 솔기 부분인데 왜 하필 검은색을 입었을까?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실 보이죠? 실 보이죠? 살짝.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는 검은색이라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거고 지금 선생님은 이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빨간색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실이 이렇게 눈에 띄는데 그래서 원래 박음질이 아니라 솔기 수선할 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요 천색이랑 똑같은 색으로 수선을 해야 합니다. 자, 잘 기억할 수 있겠죠? 다 스스로 해봤죠? 솔기 수선할 때는 먼저 첫 번째 내가 입는 옷 그대로 수선하는 게 아니라 뒤집은 상태에서 수선을 하고요. 시침질 또는 시침핀을 이용해서 천을 먼저 고정시키고 그 다음 바느질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한 것처럼 눈에 띄는 색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이 천색이랑 똑같은 색으로 박음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옷을 뒤집어주면 완성. 자, 잘 따라 안 된 사람들도 한번 영상 다시 계속 돌려보면서 확인해 보세요.